안녕하세요. 시애틀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일단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S&P 500의 40년 차트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주식이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차트에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내려간 게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투자하신 분들은 전혀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그런 낙폭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전혀 상관하시지 말고 이때까지 투자를 해오신 그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저축과 같이 나의 남는 돈으로 노후를 위해서 차곡차곡 매달 투자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별 주식보다는 ETF에 투자를 하시고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S&P 500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ETF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왜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는 미국 주식도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 그 하루 동안 2점 몇 %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생각한 것이 이것은 금세 지나갈 일이고 아마 중국 안에서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중국 안에서는 점점 이 바이러스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국하고 이태리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한국하고 이태리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포인트가 내려갔는데요. 5일 중에 2일은 1000% 이상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은 이때까지 해오던 투자 방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후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3년, 5년을 내다보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투자하시는 분의 연령이 20대든지 아니면 30대 초반이면 사실 제 생각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P 500 ETF가 올라갈 때 사실 타겟 데이트 펀드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도 S&P 500 ETF가 타겟 데이트 펀드보다 빨리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투자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S&P 500 ETF를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은퇴 시간은 한 30년, 40년 후가 되기 때문에 20대 분이나 30대 초반 분은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생각하시지 말고 S&P 500 ETF도 충분히 분산 투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위험을 조금 더 많이 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은퇴 시간이 10년, 15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불경기가 오게 되면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이 점이나 이렇게 최고로 내려가 있을 때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요 상점에 비교해 가지고 은퇴 자금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타겟 데이터 펀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넣게 되는 모든 401k는 사실 타겟 데이터 펀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 데이터 펀드가 무엇이냐? 이것은
구글 같은 데서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치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피달리티에서 나온 타겟 데이터 펀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겟 데이터 펀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펀드 이름에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도가 은퇴를 타겟으로 하는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5년 펀드 같으면은 2025년에 은퇴를 위해서 이 펀드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수익을 보시면 2005년 펀드 같은 경우에는 9.40%고 2030년 펀드를 보시면은 13.44%죠. 그 이후로는 사실 은퇴가 아직 많이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그 위에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가 아마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경우에는 이렇고 5년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거는 5%고 이쪽은 보시면 8%죠. 그죠? 그리고 10년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5%고 은퇴가 많이 남은 것은 거의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그럼 왜 이 펀드를 드냐는 거죠. 차라리 전부 다 이 2030년, 40년, 50년 되는 펀드를 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전 10년을 보시면은 사실 이전 10년은 주식이 별 탈 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불경기를 맞게 되면은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채권이 많은 펀드들이 훨씬 더 주식이 많은 펀드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은 주식에 다 투자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고 이제 은퇴가 한 10년, 15년 앞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사실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하고 다른 쪽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적더라도 자산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가지 펀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펀드의 자산 구성을 보시면은 미국 주식이 20.35%, 그 다음에 국제 주식이 17.99%, 그래서 거의 한 40%가 이 경우에는 주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채권이 45.7%,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금 자산들이 15.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는 주식이고 50%는 채권하고 다른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2045년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 국내 주식을 보시면은 53.84%, 그 다음에 국제 주식을 보시면은 39.38%, 거의 한 94%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의 비중을 보시면은 채권은 6.21%, 그리고 다른 게 0.57% 이 정도 돼 있죠. 그래서 거의 4~5%가 이 경우에는 주식이고 나머지가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는 그 위험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분배가 돼 있고, 이전에 보신 2010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벌써 하신 분이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산 배분이 50%는 주식, 50%는 채권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20대, 30대 초반에는 S&P 500 ETF에만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그 이상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좀 더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타겟 데이터 펀드 같은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자산 분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언제쯤 은퇴를 할 것이다. 그 날짜만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펀드를 드셔가지고 계속 돈만 넣으시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만약에 은퇴가 많이 남았으면 주식의 비중을 크게 해주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면 채권의 비중을 더 많아지게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타겟 데이터 펀드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expense ratio, 수수료가 보통 S&P 500 ETF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2045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expense ratio가
0.75%죠. 그래서 1%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통 그냥 S&P 500 ETF에 비교해서는 아마 적어도 몇십 배 이상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도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